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이제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21일, 만으로는 21일이 남은 거고요. 날짜로는 22일 남은 셈입니다. 22일 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좀 응원과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임용고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과제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임용고시 시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인된 그런 수학 시험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시험이 되겠죠.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수학 시험이 공인된 수학 시험이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전문성을 이렇게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긴장을 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긴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시험에 임박했을수록 그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 다이제스트가 되도록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치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선생님이 되시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조급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적용을 하시면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에 배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것도 좀 특이하고 이런 음식보다는 본인에게 이제 잘 맞는 이런 음식으로 좀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계, 시험장에 가지고 가실 그 시계하고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여나 전지를 사용하는 시계의 경우에는 전지 교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른 아침에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일어나시는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야행성이라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행성의 성향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그거를 종달새형이라고 하죠. 종달새형인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빼미형인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런 이제 컨디션 조절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시험에 보기 전에 오답 노트를 보면서 어떻게 실수를 해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 대비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오답 노트와 본인만의 이제 이론 노트를 만드셔라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만들지 않으셨더라도 간단하게 지금부터라도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했던 실수들,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그 이런 이론들을 따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볼 때 좀 그 사정상 시험 시간 사이에 간격을 이제 20분 정도밖에 두지를 못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과 그 다음 시험 그 교시와 교시 사이에 4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편리하게 이제 그 빠른 시간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그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용시험은 만점 가까이 받아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경쟁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난이도를 잘 조정을 해서 선발되는 그 경계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만점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죠? 한두 문제 정도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면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어떤 문제를 내가 먼저 풀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먼저 푸는 문제는 본인에게 익숙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이제 익숙한 그런 과목 그걸 잘 파악을 해 두시고 그 과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이라도 문제 자체가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이제 아니면 많이 익숙한 그런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쫄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아직까지도 이제 모의고사 제가 채점을 해보면은 답안 비워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워두지 마시고 가급적 문제에 이제 기입형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답을 추측을 해서 비워두지 마시고 답을 적으시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데 관련된 그 정리를 서술을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워두지 마시고 그 주어진 답안 작성 영역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을 막 하다 보면은 출제자가 평가하는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길게 서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균등 수렴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함수가 연속이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균등 수렴을 밝히는 과정에 급수의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분의 계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려서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계산이 좀 길어졌을 때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문제지 여백에다가 연습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서술을 할지 포인트를 잡아서 서술을 하시면은 보다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시고 출제자가 어떤 지식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액은 인적사항 작성 부분에 사용할 수 있죠. 간혹 보면은 이제 그 답안지에 서술에 이제 수정액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액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액은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이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줄을 긋고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고쳐서 다시 적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이나 뭐 별표 이런 그 수학적인 기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필요한 기호가 아닌 강조를 뜻하는 이런 기호들은 사용을 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무의식적으로 내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밑줄을 긋는다, 네모를 친다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평과 계산이 좀 길었던 그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시간이 좀 허락이 될 때 아직 풀지 못한 문제를 더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성한 답이 정확한지 한번 검산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 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부분은 내가 구한 답이 직관하고 잘 부합하는지 이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면의 곡률인데 내가 그 곡률을 스케치를 해봤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값의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값이 구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내가 그 풀었던 그 방식 그대로 검산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계산 과정에 오류를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계산을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골똘히 찾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계산을 했을 때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산을 하실 때는 가급적인 다른 방법으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제곱 형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풀었다면 그것을 근해 공식에 넣어서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방정식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뭐 곡률을 계산을 했다면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곡률이 일치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신다면은 본인 실력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